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자, 오늘 재판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선고 징역 23년 중형이 나왔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의 입장과 당에서 뭐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일단 뭐 개인적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도 오늘 저 선고 장면을 이렇게 좀 핵심은 좀 봤는데 검찰의 구형이 15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통상적이죠. 많잖아요. 네. 근데 23년이라는 것은 이 검찰 구형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크게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결국 내란으로 보느냐,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하느냐를 우리가 봤는데,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나오니까 네. 이게 어떤 가늠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 예,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예, 그런 있었어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이제 이 구형을 내린 것인데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많은 법조계인들도 15년을 기준으로 조금 뭐 줄든지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 거는 정말 크고 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도 오늘 일단 당의 입장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심까지 보자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변인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의 입장인데 네. 아무래도 물론 그 말도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형과 1심은 다르잖아요. 구형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제 1심이 나왔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논평을 안 해도 되고 좀 뭐 이게 재판을 보자 이러는데 네. 1심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좀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그래서 이걸 내란으로 일단 명명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좀 몰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예. 뭐 형량을 떠나서요. 예, 그때도 어쨌든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수사권 조정이나 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다 수사권 인정이 되는 식으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재판부에서 계속 그렇지 않다라는 예. 정리하는 지금 판결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좀 중대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체포방해 같은 경우도 5년이 나왔죠. 네. 징역 5년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주장했던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제 부분들이 특히 오늘은 이제 내란에 대한 명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정말로 이걸 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윤회계인 세력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또 오고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아직 뭐 최종심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데 대한 또 어떤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 이어질 사안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아직까지 강성지휘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계엄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성국 씨 입당이라든지 또는 지금 당직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많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이 나오고 구형이 나오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아마 바로 이렇게 자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분노하는 대목 중에서 또 하나가 체포반응의 혐의 유죄가 나오면서 당시 한남동 관저로 가서 한 40명 넘게 문 앞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45명. 45명 정도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크게 보면은 유죄로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기소가 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그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유죄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싶고요. 우리 뭐 동료들이 행동 자체를 지금 평가할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법관이 아니라서. 네. 근데 또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뭐 막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비켜줬거든요. 우리가 뭐 극렬하게 저항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길을 터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때 45명의 의원들의 그 모습이 뭐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을 뭐 유죄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2차 특검에서 그걸 가지고 뭘 더 하기에는 저는 그런 정치적 행위 상태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장 대표가 오늘로 단식 일주일째죠. 예, 7일째입니다. 지금 예. 뭐 보니까는 의료용 산소 예. 뭐 발생기까지 착용을 했던데 일단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 이제 구급차도 오늘 왔다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장 대표께서 지금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 가겠다. 예, 완강히 거부했고 오늘 의총도 뭐 의원들께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공식적으로 의원들 차원에서 이래 했는데 본인께서 지금 물러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 마음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극한 고통에 지금 있는 분을 보면서 그 단식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어떤 뭐 성과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쥐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천 헌금이라든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야당에서 오잖아요. 의례적으로도 와서 인사를 하고 위로를 하고 위로를 하거든요. 이런 것조차 없어요. 특히 오늘 그 홍익표 그 신임 정무수석이죠. 그분은 또 삼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 정도 정치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오늘 현장에 와서 장동혁 대표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아주 좀 완강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께서 이렇게 몸이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갔지만 신뢰가게 되면 이 단식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고 좀 답답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내세운 단식의 이유는 쌍특검법 수용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마치 쌍특검법 통과 촉구 단식보다 한동훈 전 대표 방문 촉구 단식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한 전 대표 방문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요. 저도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님들 전화 오는 게 딱 뭘 묻는지 알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방문하시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일단 그대로 차치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조작된 감사 결과에 의해서 또 윤리위원회의 그런 선을 넘는 그런 제명 결정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는 분입니다. 예,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민 여론에서 일부 이렇게 한 대표도 좀 전향적으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사과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사과가 뭐 어느 정도 수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대표께서 지금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짚고 사과를 했어요. 분명히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평가가 나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그 사과를 보면서 사과인데 명확하지가 않게 들렸어요. 어떤 게 명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까지 이렇게 온 상황 자체에 대한 사과인지 당원 게시판에 대한 어떤 그 혐의, 그러니까 이 잘못인데 그걸 인정하는 사과였는지. 근데 지금 한 대표가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당원 게시판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사과해야 될 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는 딱 떠오르는 게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분들이라면 당원 게시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요.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제명 결정이 나온 것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어진 사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당원 게시판이나 단어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당원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 사과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사과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단어가 안 들어갔더라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상황. 왜 한동훈 대표가 사과할 상황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했던 그 결정에서 분명한 그 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좀 다시 갖고 나왔는데요. 네. 윤리위원회가 2번의 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자, 제명 결정을 하고 나서 2번을 정정합니다. 그 말은 본인들의 그 어떤 제명 결정을 내린 근거들이 이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처음에는 피조사인 즉 한동훈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놓고 네.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정정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번 더 정정할 때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 즉 한동훈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확인하였다. 추정되는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이 단어를 넣는다는 것은 이 조사 결과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명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내리고 나서 그 판결문을 수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윤리위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사법부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에는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 임명권자인 또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 직속입니다. 네. 대표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께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즉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든 이분들도 왜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 제명이 잘못됐다 했겠습니까? 철회해야 된다 말까지 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안쓰러운 마음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것이며 또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이 강성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많은 당직자들이 전부 윤핵인 세력들로 다 하고 있으면서 쇄신에 대한 모습은 말로만 하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의 변화를 전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 그 단식을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관계를 떠나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어떤 몸을 던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한 대표에 대한 제명이 안 나왔다면은 한 대표에 대한 무리한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그런 게 없었다면요 장동혁 대표와 이런 관계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달랐겠죠. 근데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과학의 과한 그런 엄중한 정치 생명을 끊는 제명이라는 통보를 받은 입장 아닙니까?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는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조건 그냥 사과해라 하고 찾아가라고 지금 권한을 가진 쪽은 장동혁 대표 쪽입니다. 권한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장동혁 대표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심 기한이 토요일까지죠. 지금 다음 주 24일까지인가? 24일이면 금요일인가? 예. 토요일입니다. 가능한 건 26일 날 아마 그 최고에서 아마 의결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 하시는 거죠? 재심은 없습니다. 신청을. 예, 심정 자체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예,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감형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십니까? 그게 안 되죠. 재심 신청 안 하면 안 하면은 감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권으로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재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제명이란 그 자체가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냐지 이거를 바꾸고 가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보라는 이후 것은 대응. 그러니까 제명을 예. 처리했을 때 예, 최고위에서 제목이 땅땅땅 됐어. 뭐 이후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의총에서 워낙 친한계가 아닌 의원들조차도 만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 이제 제명이 네, 결정이 된다. 결정된다면 그때는 저희도 나름 이제 우리 방식이 우리 친한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정치적 성향을 어떤 쪽으로 드러내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발이 너무나 극렬하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하느냐 이걸 여쭤보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충분히 성사는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나 또는 효과나 또는 이 어떤 반응들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복귀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 일정상 봤을 때 당장 지금 이재명 처리권을 당대표 없이 처리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충분히 이제 좀 더 지나가야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아까 그 표를 들고 오신 것만 보더라도 예.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결정의 어떤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 근데 왜 재심을 안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왜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 이분들이 내린 이 결정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윤리위입니다. 이 윤리위의 구성원이 그대로인데 그 주장을 하시기 위한 자료 정도로 해석하는 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윤리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행여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뭐 제명이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친한계는 선거 앞두고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승부수라는 거는 뭐 무소속으로 해도 뭐 지방선거에 당대 한동훈 대표께서 뭐 그런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제명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한 거하고 뭐 법적으로 좋지는 하지만 여하튼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면은 방법은 뭐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을 하기는 좀 이런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제명 결정 나오는 것도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밤 12시 이렇게 또는 이런 정도로까지 할 거라고까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허를 찔린 거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지금 너무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단식 들어가는 것조차도 저희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뭐 당 지도부들 간에는 이야기가 좀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당장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 일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지선에서 무소속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죠. 그렇게 좀 저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예, 뭐 그런 전망을 우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저희 입장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지금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출구가 그러면은 사실은 명분적 출구보다는 병원에 그냥 실려 가시는 거 말고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겠죠. 장 대표께서도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건강입니다. 사람의 건강보다 그분의 안위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1순위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식으로 얻은 게 뭐냐. 그리고 단식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너무 큰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에 돌아오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제명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데 이 전선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서 선거를 치르느냐. 그러니까요. 큰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데 뭐 딱 떠오르는 거는 좀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딜레마가 아니겠느냐. 또 지도부도 출구 전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을 제시할 마땅한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깊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모쪼록 뭐 잘 수습되기를. 예, 저희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치는 이렇게 제거하고 뭐 분열하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차를 좁혀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